건강한 삶을 위한 활력 충전소,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오늘 내 아이 정말로 잘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귀 기울이시고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부모님들이 애들에 대한 관심이 보통이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 조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잘하는 걸 가까이서 보게 되면 지금 한 7살쯤 됐거든요. 네네. 아기 때 유아 시절보다 이렇게 얼굴도 많이 변하고 체형도 많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7세 요 정도 시기에 아이의 성격이라든지 기질도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행동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말 대신에 여러 가지 위험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바로 이러한 질병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이런 질병이요? 질환? 네. 뭔가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ADHD 들어보셨죠? 네, 주의력 네.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증후군인데요. 네. 어떠신가요? 남자분이라서 좀 생소하실 수도 아니요, 있을 것 같고요.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카들이 있다 보니까 그 ADHD에 네. 대한 성격이 조금 우리 아이가 변한 것 같아 싶으면 네. 또 예민해진 것 같아 싶으면 네. 우리 누나들이 이거 설마 ADHD 이런 이제 입방정을 떨더라고요. 네. 네. ADHD 보니까 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혹시나 하는 그런 걱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게 또 방치하다가 보면 언어 장애 물론이고 행동 장애까지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꼭 반드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ADHD의 진단과 올바른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수인제 한의원의 안상훈 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원장님 오늘 저희가 ADHD 내 아이만큼은 이 질병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일단 ADHD 이 말 도대체 뭔가 궁금하고요. 증상은 어떤 증상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ADHD 일단 그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죠. 네. 이 ADHD는 우선 그 앞에 있는 AD, 네. 그거는 이제 네. Attention Deficit,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을 의미하고요. 네. 그 다음 H는 Hyperactivity, 과잉 행동이죠. 네, 네. 그 다음 나오는 D는 Disorder, 이제 장애란 뜻인데요. 네, 네. 결국은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이 같이 있는 주요 증상인 장애를 말합니다. 네. 특징은 일단 주의 지속 시간이 짧고 산만해요. 그리고 과잉 행동과 이제 충동성을 보이죠. 네. 방치할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 증상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산만해서 집중을 잘 못하고 또 충동적이다 보니까 뭐 싸움을 이제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야지 이 ADHD라고 네.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과잉 행동이 이제 주로 눈에 띄어서 네. 우리가 ADHD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을 위주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네, 네. 거기에는 주의력 결핍만 있는 조용한 ADHD도 있습니다. 보통 한 27% 정도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니까 이제 적은 비중이 아니죠. 우리 아이는 조용하니까 절대 아닐 것이다가 아니라 네. 그런 아이도 ADHD일 수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주의력 결핍 증상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주의력 결핍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주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그 다음 네. 외부의 자극에 쉽게 산만해집니다. 네. 예를 들어 공부를 하다가도 TV 소리가 나오면은 금방 이제 고개가 돌아가고 네. 그런 것들, 또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기가 어렵죠. 네. 숙제를 한다고 앉았는데 네. 가보면은 좀 하다가 다른 짓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경우들. 네. 또 물건을 잘 잊어버리는 것도 네. 여기 속합니다. 음. 그 밖에 이제 책상 앞에 앉아 있기는 해도 네. 공부를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친구들 많아요. 네.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보긴 하는데 머릿속으로 이렇게 멍하게 딴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여학생들 중에 또 좀 그런 이런 친구들 많이 좀 있어요. 있어요. 네. 네네.
알림장을 보는 걸 자주 잊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알림장을 적으라고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알림장 보는 것 자체, 적는 것 자체를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사회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눈치가 없어서 친구들한테 좀 따돌림을 받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이렇게 꼼지락거리는 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네.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해서 보통 수업 시간에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하다 네. 보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그런 네. 경우도 있고요. 아. 또 말이 많습니다. 네. 남의 말에 끼어들고 네. 자신의 차례를 못 기다려서 줄을 쭉 서 있는데 네. 새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문제도 일어날 수 있겠죠. 네. 네.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간섭하고 네.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이제 불쑥 꺼내는 등 그런 네. 행동들이 있고요. 네. 또 위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네. 이제 어려서부터도 뭐 높은 데 올라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요. 네. 사회성이 부족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네. 자신이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게 좀 재밌는 게 이제 친구랑 다퉈요. 그래서 네. 왜 싸웠냐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 친구가 나를 먼저 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때린 게 아니라 그냥 반갑다고 툭 치거나 아. 그냥 지나가다 툭 친 건데 네. 자기는 이제 자기가 맞았으니까 때렸다 이렇게 되고 자기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아. 네. 그 밖에 이제 TV나 비디오 게임에 지나치게 흥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부분도 부모님들께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 네. 저희 아이 집중을 잘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을 들어보면은 게임을 할 때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집중을 잘해요. 뭐 만화책을 뭐 끝도 없이 봐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집중력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주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걸 주의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네. 사실 뭐 비디오 게임을 하는 거는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이 그냥 되는 거죠. 오히려 ADHD가 있는 아이들은 비디오 게임에 더 집중을 하고 탐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러면 네, ADHD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기보다는 많이 발견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네네. 과거에 이제 통계도 많지 않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는 이제 틀림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사회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아이들 교육도 집단 교육 체제로 지금 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점도 부각이 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은 이제 더 이런 증상들이 심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지금 그러면 학교에 우리 남학생, 여학생들이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진단이 점점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남학생들이 더 많아요. 아, 대략. 예. 크게 한 3대 1 정도로 많은데요. 의외로 위험성은 여학생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은 여학생들이 그 조용한 ADHD의 비율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발견이 늦게 돼서 네. 나중에는 정작 이제 중요한 학습의 시기, 친구를 사귀어야 될 시기를 놓치고 아. 또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자식이 있다면 ADHD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가 ADHD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좀 다칠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내 아이가 ADHD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좀 의심해 봐야 할까요, 원장님? 네, 우선 이 ADHD를 이제 분류를 하면서 그 증상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크게 보면은요. 네. 이 과잉 행동 충동이 위주가 되는 과잉 행동 충동 우세형이 있고요. 네. 또 주의력 결핍이 위주가 되는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이제 복합형이 있고요. 대부분 ADHD라고 하면은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에서 이제 그 과잉 행동 부분이 같이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네. 네. 또 자녀가 ADHD인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먼저 눈에 띄죠. 아, 네. 그런데 이게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네. 야, 아이들이 다 그렇지 뭐. 다도 그랬어. 크면서 괜찮아져.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 이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네, 꽤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서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문제점들을 지적받는다면 어차피 다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지적을 받는다면은 혹시 ADHD가 아닐까 의심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ADHD의 그 증상이 네. 보통 몇 살 때부터 좀 이렇게 나타나는지 또 궁금한데요. ADHD 진단은 현재 뭐 한 만 4세부터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네. 네. 컴퓨터로 진단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이전의 아이들은 뭐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 나타나고 한다고 해도
그게 아이가 어려서 그런 것인지 실제로 뭐 ADHD인지 그 구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만 어느 정도 연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을 간다든가 유치원을 갔는데 거기서 지적을 계속 받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ADHD 아이들이 타고나는 거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 양육이 좀 까다롭고 네. 밤에 잠을 뭐 잘 안 자려고 하고 네. 울고 보채고 어. 뭐 또 위험한 행동들, 뭐 높은 데 올라가고 뭐 맞아요. 이런 것들, 아. 이런 네. 것들을 좀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런 경우를 물론 무조건 다 ADHD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저희가 취재한 아동은 9살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평소 학교에서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우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 부모님이 직접 상담을 받으러 오신 경우라고 하는데요. 학부모님께 병원을 내원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유치원 때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몰랐는데 학교에 가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서 선생님들이나 주변 엄마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다 보니까 예, 좀 많이 듣게 됐어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고 뭐 이렇게 의자를 뭐 따깍따깍따깍 계속 한다거나 예, 뒤를 자꾸 뒤돌아본다거나 뭐 이렇게 자꾸 떠들고 막 돌아다니고 뭐 이런 예, 수업 시간에 많은 좀 방해가 있었죠. 네, 이제 화면을 보니까요. 그냥 내 아이는 뭐 아니겠지, 네, 아니겠지 하다가 병을 좀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네. 자, 원장님, 이런 ADHD 이게 그러니까 이 소화기일 때 발병한 질환이잖아요. 선천적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ADHD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뭐 양육 태도와 연관지어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이미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생긴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네. 뚜렷한 원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네. 추정되는 원인은 다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전적인 원인 있을 거라는 거죠. 이 가족력이 있거든요. 아, 그다음 뇌의 구조적인 이상일 것이다. 이 전두엽, 우리 뇌에서 이제 이마 쪽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전두엽인데요. 네. 이 부분이 주의를 이제 지속시키고 또 자기의 행동을 통제하고 네. 사회적인 언어를 이제 읽어내고, 그러니까 사회성과 관련 있는 부분이죠. 충동을 억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총괄해서 하는데 네. 네. 그 전두엽 부분의 기능이 저하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원인을 많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뇌의 생화학적 이상, 또 산모가 흡연이나 음주, 약물을 한 경우, 그 밖에 가설이지만 이제 나비나 음식 첨가물, 식품 보존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것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좀 빨리 회복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ADHD 증상이 있는 아이들 좀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조기 발견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조기 발견을 하기 어려움으로 해서 특히 이제 조용한 ADHD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어려워지면 결국은 자기가 학습을 해야 될 부분이나 네. 친구 간에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네. 사회성 부분에서 자꾸 뒤처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예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나중에 예방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발견을 일찍 하고 그에 따라서 치료를 일찍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앞서서 이제 ADHD를 판별할 수 있는 어떤 장비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두뇌 뭐 기능을 이렇게 검사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네.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런 검사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군요. 예, 두뇌 기능을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일단 이 ADHD는 그에 따른 주의력 검사를 하고 그 외에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네. 요거는 두뇌 기능을 알기 위해서 뇌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아. 뇌파로 ADHD를 진단을 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두뇌 상황을 알 수가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연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머리에 모자를 쓰고서 네. 뇌 영역별로
이제 그 정기적 신호가 지나갑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은 네. 아이의 두뇌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음. 좀 저하가 되어 있는지 또는 기능이 항진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토대로 전반적인 그 두뇌 상황을 알 수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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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HD의 증상을 한의학적으로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한의학적으로는요, 네. 이 과잉 행동과 충동성 부분은 음이 부족하고 양이 많다라고 봅니다. 아. 네. 뭐든지 이제 열이 많으면 예를 들어 물을 끓이면은 막 움직이죠. 네, 그런 네. 것처럼 이 양의 기운이 많으면은 충동적이고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충동성이나 과잉 행동이 없는데 주의력 부족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머리로 맑은 기운이 상승하지 못해서 네. 이 두뇌의 기운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유독 짜증이나 분노가 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간의 기운이 막히고 뭉쳤다라고 이제 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약물 치료만이 능사가 아니고 네. 이 실질적으로 이제 두뇌를 훈련시켜주는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하는 게 훨씬 네. 효율적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그 치료를 잘 해야 될 텐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치료법이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가 제일 네.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하나하나 좀 알려주시죠. 네, 하나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맨 위에 이제 한약이 있죠. 예. 네. 한약은 과도한 양의 기운을 줄이고 부족한 음의 기운을 보태주기 위해서 처방을 하는데 네. 네. 약물이 뇌로 직접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네. 뉴로피드백은 네. 컴퓨터를 이용해서 스스로의 뇌파를 조절함으로써 두뇌를 좋은 방향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게임처럼 되어 있어서 아이들도 아주 재미있게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훈련이 잘 되면 이건 두뇌를 훈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마치 자전거를 한번 배워두면 평생 탈 수 있는 것처럼 네. 그 훈련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그렇군요. 네. 감각 통합 치료는 인체의 여러 감각을 잘 통합해 주도록 이제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네. 특히 시각과 운동 감각, 또 청각과 운동 감각이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네. 네. 운동 조절 능력과 주의 및 집행 기능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각이나 청각, 운동 감각을 통합하는 것이 ADHD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다음 이 바이오 피드백은요. 예. 자신의 자율적인 생리 반응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율신경계 반응을 조절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그 자신의 호흡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는 호흡 바이오 피드백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화가 나거나 막 싸움을 막 하게 될 네, 일이 있으면 네. 호흡이 거칠어지고 짧아지고 입에 침이 마르고 막 손 싸늘해지고 심장이 뛰고 이런 경험을 해봤을 텐데요. 네. 네.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그런데요. 이때 복식 호흡을 통해서 스스로의 그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자율신경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특히 ADHD의 그런 과잉 행동 이런 것들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산화 인지 치료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두뇌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료법입니다. 네. 우리 주의력이나 기억력, 뭐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같은 여러 가지 두뇌의 인지 능력 등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침 치료는요, 네. 뭐 침은 아프진 않습니다. 네. 침은 과도한 양의 기운을 도와주고 전반적인 그 몸의 기혈을 순환을 잘 도와주어서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해줍니다. 일곱 번째로 이 상담 치료, 놀이 치료, 사회성 훈련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주의력이 개선되거나 충동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이 네. ADHD는 두뇌 기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ADHD 증상을 겪는 아동들은 대부분 학습 문제나 친구 문제로 위축되고 또 네네. 우울감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주고요. 또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놀이치료나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요. 네. 사회성을 키워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다양해서 조금 더 마음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원기 충전하는 데는 한약을 많이 사용을 하죠. 혹시 이 한약으로 ADHD를 좀 고칠 수가 있을까요? 네,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군요. 네. 네. 한약의 그 이제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ADHD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네. 이 부족한 오장육부의 기운을 도와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건강이 향상됩니다. 네. 장기간 복용해도 부작용, 간독성이나 금단 증상이 없고요. 심리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아동들이
이런 걸 치료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나 자존감 저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한약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이 이제 잘 복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에 맞게 그런 통증이 별로 없는 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처음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문제지 일단 침을 맞고 나면 네. 그다음에 잘 맞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한 개, 두 개만 맞아보자 이렇게 이제 잘 얘기를 해서 한두 개만 맞아보면은 네. 그 다음에는 뭐 대부분 잘 맞게 되고요. 네. 또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침을 아주 무서워하고 어린 애들은 레이저 침이라고 해서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침이 있습니다. 오. 그 침을 이용하면 거의 통증이 없이 잘 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치료 방법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네. 침 치료를 설명해 주셨고 다음 보니까 뉴로 피드백 치료법이 있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용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되먹이기 기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가 다시 그 원인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 조절해 주는 걸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이제 뉴로는 신경계를 의미하는 이제 적도라서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신경계를 스스로 이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훈련 방법을 말합니다. 네. 이게 이제 뉴로 피드백 장비인데요. 네네. 머리에 센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잘 하거나 또는 충동이 적은 바람직한 뇌파에 설정을 해놓고 네. 그 뇌파가 나오면은 이 게임이 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정해 놓은 뇌파를 벗어나게 되면은 게임이 잘 안 됩니다. 아. 아이들은 저 게임을 잘 하기 위해서 있는 것만으로 뇌파 훈련이 되고 그 뇌파 훈련을 통해서 두뇌의 신경망이 다시 이제 잘 학습이 되면서 네네. 주의력이 높아지고 충동성이 줄어드는 방법입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게임처럼 아주 네. 재밌게 돼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게임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겠어요. 네. 네, 다음 치료는 좀 뭔가 좀 다릅니다. 감각 통합 치료인데요. 왠지 좀 심리적인 치료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어떤 건가요? 이 감각 통합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감각들을 이제 통합을 해주는 건데 주로 시각이나 뭐 전정 감각, 운동 감각 이런 것들을 통합을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감각의 통합이 결국은 스스로 충동 조절이나 또 과잉 행동을 이제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훈련은 시각과 운동 감각을 통합을 해주는 훈련인데요. 네. 네. 눈으로 저 앞에 있는 그 지시를 보면서 몸을 같이 움직여줍니다. 네, 네.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자기가 몸을 움직이면서 저기 이제 화면에 작게 나오는 그 새를 이제 잡는 건데요. 네. 어린 아이들 한 네다섯 살부터 시작해서 성인들까지도 재밌게 할 수가 있고요. 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아. 이런 훈련은 이제 수십 번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막상 해보면 이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서요. 아, 네. 그래요?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는 있어 보이네요. 하고 싶은 네. 생각이 막 드네요. 아이가 몸을 편안하게 이완을 해주거나 하면 좋은데 막상 어린아이한테 몸을 이완하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의 호흡을 통해서 아.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이제 하는 아. 치료인데요. 아, 어떤 네네. 건가 보시죠. 네. 아이가 복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호흡을 하고 있네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하는데 이때 이 호흡을 하는 이 가슴둘레 센서가 있고요. 네. 또 손가락에 센서가 있습니다. 네. 그 호흡에 맞춰서 우리 몸에 이제 일정한 그 혈류가 흐르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네, 네. 스스로 자율신경이 잘 조절되고 있는가 아닌가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음. 이 훈련을 꾸준히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뭐 상황에 맞지 않게 막 흥분을 한다거나 네. 막 짜증을 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아질 수가 있고요. 음. 본인이 또 어떤 ADHD에서 겪는 불안이나 뭐 우울감 이런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재미있는 치료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내 아이가 뭐 한약, 뭐 침 치료, 뭐 뉴로 피드백, 또 아까 말씀하신 뭐 감각 치료를 통해서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특히나 집중력에 있어서 뭐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어떻게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따로 또 준비한 게 있습니까? 네.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주의 집중력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부분의 인지력을 이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재밌게 생긴 네, 게임 키보드판 같네요. 네, 옆에 네. 앉아 있죠. 네. 화면에 나오면은 이제 그 지시사항에 따라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아.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치료입니다. 아. 네. 두뇌 인지 기능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세분해서 예를 들면은 주의력 중에서도
뭐 지속적 주의력이 부족하다든가 네. 기억력 중에서도 어떤 작업 기억이 부족하다든가 네. 라고 하면 그런 거에 맞춰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수십 가지가 들어있어요. 네. 네. 그거에 맞춰서 꾸준히 연습을 해보면은 이건 직접적인 그 실행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효과가 있고 또 자기가 습득한 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야말로 뭐 부모님 또 우리 아이가 그야말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집중해서 좀 치료를 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ADHD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좀 알아야 될 팁이라든지 정보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뭐 그런 부분을 고쳐주려고 하거나 선생님께서 네. 학생들이 많은데 일일이 어떤 한 명만 데리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결국은 가정에서 이제 아이를 많이 이제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하루 일과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요? 네. 네. 몇 시 기상, 몇 시에 세수를 하고 아침은 몇 시에 먹고 또 저녁 때 들어와서 저녁 식사는 몇 시에 하고 뭐 몇 시에 이제 잠자리에 든다든지 이런 거를 일정하게 반복을 해야 아이들이 그게 이제 몸에 익어서 그런 규칙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네. 원래 그런 규칙이나 이런 정해진 거를 굉장히 지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거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또 이제 늘 해야 될 일들을 적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세수하고 뭐 밥 먹고 뭐 어떻게 하겠지 이런 거를 부모님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아이들은 그런 거 자체에 대한 순서 이런 거를 잘 모르고 또 관심이 없어요. 네. 눈에 잘 띄는 곳에 예를 들면 메모리에서 이제 붙여놓는 거죠. 몇 시에 세수, 몇 시에 아침 식사, 몇 시에 이제 학교 등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아이가 수시로 그걸 보고서 시간하고 이제 대조를 하면서 네.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시를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네. 지시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얘 말을 곱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말이 곱다. 어떤 말이 고운 말일까요? 네네. 네. 그럴 때는 명확하게 욕을 하지 마라. 그리고 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네. 예를 들면 공부해라 이런 거보다는 책상에 앉아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책상에 앉아 있자. 이런 수학을 식으로 해라. 구체적으로. 네. 네. 부터는 뭐 학습지 몇 페이지 풀 시간이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예방이 쉽지 않다면은 무엇보다 이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할 겁니다. 요즘에는 진단 기술이 발달돼서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진단을 해볼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아이가 좀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 있다든가 또는 그런 게 없더라도 좀 멍하든가 네. 주의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네. 가까운 그 전문 기관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ADHD 진단과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수인제 한의원의 안상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혹시 내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망설이지 마세요.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네. 저희가 성심성의껏 전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다 뭐 문제점이고 뭐 얘기도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네. 부모님이 좀 대범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좀 긍정적으로 네. 우리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금방 아이들이 뭐 문제점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 더욱더 유익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